영화터는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에 대해 연달아 악평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악플에 시달려봤습니다. 기분 나쁘기보단 극장 상영 영화에 대한 여러 생각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도 좀 많이 안타까운 시간이 될 듯합니다. 아마 또다시 악플과 조롱에 시달릴 듯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호평입니다. 그런데도 악플과 조롱에 시달릴 걱정은 됩니다. 요즘 괜시리 많은 분들의 욕을 먹고 있는 영화입니다. 마블의 신작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괜시리라고 말한 이유,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단 분들도 요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다는 걸 전제로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담긴 여러 재미있는 포인트를 되는 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블 시리즈는 주인공 못지않게 빌런의 존재감이 정말 중요한 영화입니다. 마블 역사상 최초로 솔로 무비 4편으로 등장한 토르 러브 앤 썬더의 빌런은 고르입니다.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고르는 원작인 마블의 코믹스 속 설정 그대로입니다. 신도살자란 별명으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첫 등장 장면에서 나오는 고르의 흑화 과정, 원작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르가 사용하는 네크로소드라는 무기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신들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등장합니다. 이름처럼 네크로, 즉 죽음이나 시체를 뜻하는 이름을 딴 이 무기는 마블 세계관에서 전지전능한 무기로 통하는 토르의 스톤브레이커 그리고 묠리르와 거의 맞먹는 위력을 선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뒷얘기보단 이 장면, 즉 고르가 등장할 때 숨은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중 고르로 등장하는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그의 딸로 등장한 어린 소녀, 러브란 캐릭터의 이름으로 등장한 이 소녀를 연기한 아역 배우는 다름 아닌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의 실제 딸, 인디아 로즈 햄스워스입니다. 크리스 햄스워스의 딸만 등장하느냐? 아닙니다. 그에겐 쌍둥이 아들도 있습니다. 극중에서 토르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2014년생인 크리스 햄스워스의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이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햄스워스의 자녀들만 출연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는 극중 로키와 토르의 활약을 연극으로 꾸민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로키 역으로 출연한 배우가 맷 데이먼인 건 정말 유명하니 다들 잘 아실 듯합니다. 그럼 당시 토르로 등장한 배우는? 당시에는 크리스 햄스워스의 형 루크 햄스워스가 토르로 등장하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선 토르의 망치, 묠리르를 부서뜨린 그의 친누나 헬라를 연기한 배우도 등장하는데 낯이 익습니다. 바로 코미디언 멜리사 메카시입니다. 국내에선 영화 스파이의 여주인공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 속에서 오딘으로 등장한 배우, 바로 샘 닐인데요. 쥐라기 공원 속 그 박사로 나온 배우,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점들은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다 흥미롭게 볼 비하인드 스토리라면 마블의 페이지4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요소들도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화적인 내용이 줄을 이룰 듯한 마블의 페이지4입니다. 고대부터 살아온 종족인 이터널 종족의 얘기를 그렸던 이터널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붕괴된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멀티버스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같은 고대의 힘을 그렸던 상치와 템링제의 전설. 토르는 기본적으로 북유럽 신화에서 출발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블이 솔로 무비의 3부작 공식을 깨면서까지 출범시킨 4편과 토르를 계속 살려둔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페이지4는 앞선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속 스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첫 번째가 극중 등장하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속 모든 신들의 대장으로 그려집니다. 토르와 마찬가지로 번개를 사용하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토르에선 좀 다른 느낌이 강합니다. 스포일러가 될지 몰라 조심스럽지만 약간 빌런의 냄새가 납니다. 이런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공개하자면 쿠키 영상 하나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 너무 많이 등장했으니 제가 언급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쿠키 영상 첫 번째는 바로 헤라클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뭔가 복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마블 세계관에서 헤라클레스는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헐크와 토르와의 대결에선 단순하게 힘으로만 따지면 그들을 넘어서 버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엑스맨의 울버린의 전매 특허인 힐링 팩터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헤라클레스는 마블 세계관에서 한국계 히어로인 아마데우스 조와 함께 팀을 이뤄 활약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미 아마데우스 조는 배우 박서준이 영화 마블스에 캐스팅되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등장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럼 헤라클레스의 등장, 그리고 아마데우스 조와의 만남도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간 것 아닐까 싶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고대 신화 속 세계관을 많이 가져올 듯하다면 마블의 고대 세계관도 본격적으로 등장할 듯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마블 세계관 전문가는 아니기에 정말 전문가분들의 유튜브 계정 속 영상을 더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고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기에 밝혀드리는 것들입니다. 우선 이 영화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이터니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터니티는 흔히 말하는 마블 세계관 속 5대 본질, 오블리비언, 데스, 갤럭투스, 인피니트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시간의 관리자로서 우주 자체가 몸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고르가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계기로 이터니티를 만나려고 하고 그때 등장을 합니다. 마블 세계관 속 이터니티를 검색하면 어떤 모습인지 나오는데 그 모습과 그냥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외에 또 놀라운 점은 제인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로 등장해 고르와 대결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때 스치듯 지나가는 배경으로 본 석상 가운데 리빙 트리뷰널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머리에 보자기를 쓴 특이한 외모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리빙 트리뷰널은 아까 설명한 5대 본질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상관 정도 되는 존재인데요. 거의 우주적 신들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떡밥으로 여길 만한 수많은 동상과 배경들이 등장합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공부를 해서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시면 또 하나 기억에 무조건 남으실 만한 내용이 바로 건스 앤 로지스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인데 제가 10대 시절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록밴드입니다. 스위트 차일드 온 마인드라는 곡이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 주제곡처럼 등장하는데 아주 흥겹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처리된 헤임달, 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아스트리드입니다. 하지만 극중에선 자신을 엑스리라고 불러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방에 붙어있는 건스 앤 로지스의 여러 관련 포스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건스 앤 로지스의 보컬 엑슬로즈에서 따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외에 이번 토르의 치트키, 염소 2마리가 등장합니다. 정말 큰 인기를 끌만한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이들 염소, 토르 시리즈의 희화화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원작 속 토르의 전차를 끄는 거대 염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염소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전투력까지 겸비한 존재라고 합니다. 또한 제인 포스터의 마이티 토르, 컴백에 대한 설정 역시 원작 속 그대로의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뜯어볼 만한 여러 떡밥과 숨은 비밀들이 넘쳐나는 토르 러브 앤 썬더였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요소들만 이 정도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이것저것 언급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신다면 좀 더 흥미롭게 보실 만한 내용들이라 언급해드렸습니다. 마블 세계관 자체가 워낙 방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기에 웬만한 전문가분들도 자료조사와 팩트체크를 해야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정도 선에서 전 마무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After saving planet Earth for the 500th time, Thor set off on a new journey. Well, he got in shape. He went from dad bod to god bod. And after all that, he reclaimed his title as the one and only Thor.
Oh, spoke too soon. The only ones who gods care about is themselves. So this is my vow. All gods will die. I'm not like the other gods of Kiln. Because I have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혹평을 남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재미없단 평에는 사실 저도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 오늘 이 시간에 토르 러브 앤 썬더 속 숨은 여러 재미난 요소를 언급해드렸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길라잡이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화 터는 기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